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여당이든 청와대든 막 조사하겠다는 것 아니냐. 네, 만난 지 30분 만에 결렬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표단의 3차 만남 때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한 말입니다. 왜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추석이 다가오는 오늘까지 풀리지 않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낸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바에서는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거의 모든 빗장을 푼 9.1 조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전문가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9월 3일 수요일 뉴스바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국민TV 히트 상품 철원 5대 쌀이 돌아왔습니다. 기대하세요. 9월 3일 철원 5대 햅쌀이 출시됩니다. 맛없으면 무조건 환불해드리는 거 아시죠? 추석 전에는 수량이 한정된 관계로 4kg 포장만 판매합니다. 4kg 한 포에 16,000원, 택배비는 별도고요. 주문 전화는 010-9523-5400번입니다. 추석 후에는 10kg과 20kg 포장도 판매한답니다. 010-9523-5400번으로 연락주세요.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이 광고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왕싸가지님 신청 광고입니다. 조합원 왕싸가지입니다. 지난해 처음 조합원들과 만났을 때는 9,000명이었는데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어느새 25,000이 넘는 조합원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4월 1일부터는 국민TV 뉴스키를 개국했습니다. 언론이 죽어버린 사회,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TV가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미디어 협동조합 임직원과 조합원들은 세월호 참사로 피지도 못하고 져버린 꽃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9월 3일자 아침 신문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신현돈 일군 사령관, 육군 대장인데 위수 지역 이탈했고요. 예. 게다가 술에 취해서 민간인과 실랑이를 벌인 일이 있었죠. 예, 지난 6월에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위수 지역을 이탈해서 모교위에서 강연을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취 상태로 민간인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자진 전역하는 형태로 해서 경질됐는데요. 예. 일군 사령부, 예, 중동부 전선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총기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을 또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 육군 대장, 가볍게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휘하 병력이 10만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현역 대장이 품위 손상 이 이유 때문에 전역한 거, 창군 일에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조선일보는 창군 일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 중동부 전선을 관할하고 있는 신현돈 사령관은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에는 경계 강화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위수 지역을 무단으로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지역에 있는 모교에서 강연을 했고요. 강연이 끝난 다음 동창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민간인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은 만취한 신현돈 사령관이 대장 계급장이 붙어있는 군복을 풀어헤친 상태에서 휴게소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민간인에게 목격됐고 부관들이 일반인들의 화장실 출입을 막아서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출입을 제지당한 한 민간인이 이 사실을 수도방위 사령부 당직실에 신고해서 이렇게 알려졌다고 하는군요. 예. 부관들이 화장실은 왜 막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지체 높은 분이 일 보고 있으니 들어가지 마라, 그런 얘기인가요? 여기가 영내 아니잖아요. 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말이죠. 글쎄 말입니다. 예. 조선일보 1면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예. 대학 후배들을 성추행했다는 현직 판사, 경찰이 내사 중이라는데, 이 경찰이 요새 법조계 관련 인사들 수사를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법원을 상대로 해서 아주 큰 칼을 빼들었죠. 예, 제주지검장 한 명 날렸고요. 그렇죠. 여고생을 비롯한 여성 앞에서 5차례 음란 행위를 했던 김수창 제주지검장, 그렇게 해서 옷 벗긴 주체가 바로 경찰이었는데요. 한국일보 11면을 보면요.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학 동아리 후배인 21살의 여성과 또 다른 21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민사재판부 소속 판사 유모 씨를 내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판사 나이가 29이군요. 예. 그래서 대학 선후배 사이라고 하는데, 경찰에 따르면은 이 유 판사가 공군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A 씨를, 또 판사로 재직 중인 올해 7월 대구 시내 노래방에서 B 씨를 각각 강제 추행했다는 겁니다. 유 판사는 이들을 지난해 수시 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다음 따로 불러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지난 7월에 강제 추행 사실을 알게 된 경기도 의왕경찰서가 초동 수사를 마친 다음 지난달 27일 사건 발생지인 서울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고 합니다. 예.
강남경찰서가 어느 선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세월호 관련 얘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꽉 막힌 세월호 전국 이 풀어보려고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보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새누리당은 이거 거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유가족 사이를 중재하겠다 이런 제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했는데 말이죠. 여당 지도부가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친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박 여당 지도부와 그렇게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지 않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는데요. 예.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야와 유가족 사이에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에 나서겠다고 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뭘 안다고 이렇게 나서시느냐, 이런 투입니다. 예. 한겨레는 오늘 일면에서 새누리당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거나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나 유족 쪽에 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칼날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한겨레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 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요. 예, 새누리당이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 결국 뒤에 청와대가 있기 때문 아니냐 이런 분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3면에 따로 그 내용을 다룬 기사가 있는데 말이죠. 근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보안을 이유로 해서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당일에 받았던 보고 내용, 차마 일반인에게 보여주기 민망한 수준일 정도로 엉터리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청와대의 정부의 부실 대처가 또 한 차례 도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누리당이 어떻게든 이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길을 쓰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입니다. 예.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와대와 여당을 막 조사하겠다는 거냐 라면서 유족들에게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었죠. 왜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진상규명하자는 거 아닌가요? 예. 세월호 유족들이. 그러니까 진상규명하면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 건들지 마라, 조사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런 논리도 하잖아요. 예. 내세우죠.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게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반한다. 예. 자기들이 가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예. 최근에 청와대와 정부는 세월호 책임론을 사고 원인과 구조 과정에만 묶어두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특별법을 둘러싼 진통을 세월호 정쟁으로 규정하고 정쟁 때문에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돌파하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야당의 혼선을 충분히 활용해서 유족과 야당을 고립시키려는 그런 전략도 세우고 있죠. 게다가 배후 조종 세력이 있다. 이러면서 또 색깔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예. 하여간 이 진상규명을 피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그야말로 정말 눈물겨운 노력 확인하게 됩니다. 예. 상황은 이렇지만 여당이 야당과 다시 대화에 나서려고 한다. 이런 소식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논란과 관련해서 여당과 유족 사이의 대화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나면서 새누리당이 다시 야당하고 협상을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지금 시점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두 번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했지만 결국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결국 유족들을 새누리당이 직접 만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유족들과의 대화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다시 야당과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누겠다는 건지. 어제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가 이강윤의 오늘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족과의 대화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족들을 상대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와중에 막 주호영 의장처럼 아니 그럼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실언을 한다든지 예. 이게 고스란히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당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유족들하고 직접 상대하지 말고 이제는 야당과 대화를 함으로써 지금 야당에 대한 그런 평가도 안 좋으니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화 파트너를 다른 사람, 다른 주체로 찾으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을 어제 양정대 기자가 하더군요. 예. 뭐 상황이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야당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면의 어떤 불리함을 탈피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수순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야당과 대화하겠다. 이라는 태도를 보면 말입니다. 예. 관련해서 대한변호사협회 전임 회장들이죠. 네. 예. 현재 변협 집행부의 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지원 활동,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어제 그 뉴스케이 보도를 보면 말이죠. 그 대한변호사협회 전임 회장이라고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 뭐 실제로 회장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이 대한변협이 너무 정치 중심에 서는 것 아니냐, 한쪽 편에 서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문제 제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말이죠. 공화당 의원을 지낸 사람이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있을 때의 정수장학회 이사였던 사람도 있었고요. 예. MB 정권 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지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권 때마다 한쪽 편에 선 사람들이 이제 와서 대한변협 보고 정치 중심에 서지 말라.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 또 그 자리에 와서 한 이야기도 기가 막힙니다. 아니 왜 회원 17,000명한테 그 의견을 묻지 않고 당신들 마음대로 세월호 유족들이 만든 법안을 이렇게 법률적 조력을 가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죠. 아니 17,000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양반들이야말로 진짜 어느 한편의 입장을 지금 대변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 특별히 세월호 사고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아니, 이게 여당에게 불리하면 다 이게 정치적 사안이 돼버립니까, 이게? 이 전임 회장단 중에 공화당 의원 지낸 사람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물론 직함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진강 전 회장, 이진강 전 대한변협 회장. 이 사람은 MB 정권 때 그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가 막 벌어지자 정부는 헌정 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성명을 대한변협 회장으로 있을 때 냈던 인물입니다. 예. 대한변협 회장으로 있을 때 17,000명의 회원들에게 물어보시고 이 성명 내셨나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관피아 뺨치는 산피아 낙하산 이야기가 한국일보에 실렸군요. 이면에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산업은행 퇴직자 3명 가운데 2명이 그 주거래 기업 등으로 낙하산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관피아보다 더한 산피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산업은행은 재계 서열 45위 기업 중 14곳의 주 채무은행을 담당할 정도로 기업들에게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한 중소기업 임원이 밝힌 말이 있네요. 산업은행과 같은 배를 타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좌우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문제는 이런 산업은행 퇴직자들이 경영관리 효율화, 기업 부실 방지 등의 역할은커녕 오히려 부실 기업만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부도 사태를 맞은 STX그룹 또 동양그룹 계열사의 이 산업은행 출신 상당수가 감사 등으로 재취업했지만 부실 방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이 부실 대출과 관련한 그런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 빚고 있는 이른바 막권 장외 발매소죠. 네. 화상 경마장 이게 이제 도심에 이걸 설치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그 개선 방안의 하나로 젊은층, 여성층 이용객 유치 이 방안이 제시됐다. 예. 도대체 누가 제시한 겁니까?
한국능률협회 컨설팅과 3일 회계 법인입니다. 예. 농림축산식품부 의뢰로 용역을 맡았던 건데요.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게 그 청년층, 여성층을 끌어들여서 이 화상경마장에 대한 이미지를 높인다 이겁니다. 아니 진정한 대안은 화상경마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없애거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어이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도박 규제 네트워크 이헌욱 대표가 한 말이 있는데 사행산업이 주민과 친화를 강화하면은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사행산업, 이거 접근이 쉬울수록 도박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행산업을 생활공간에서 격리시켜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임을 뭐 일종의 그 몰입하면은 헤어나오지 못할 마약과도 같은 존재로 낙인 찍었던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우편향 역사관 논란 빚고 있는 이인호 씨 결국 KBS 이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예. 이 이인호 씨 아버지에 대한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요. 예. 친일파 논란이 좀 제기되고 있죠. 예. 이명세인데 일제 강점기에 유학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업도 운영을 했는데 친일단체인 조선 임전 보국단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이런 행적 때문에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 행위 704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제가 당시 이 위원회의 관계자와 인터뷰한 일이 있었는데 예. 아주 엄격한 요건,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정도는 아예 배제가 되고요. 설령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알쏭달쏭한 거 이게 과연 진짜 그 사람 맞는지 의심 가는 정도로는 그 명단에 올리지 않습니다. 확증된 사람만 이렇게 올리는데 그 확증된 사람으로 꼽혔다는 거죠. 이인호 새 KBS 이사장 내정자의 할아버지가 말이죠. 이에 대해서 이인호 씨는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당시 일제가 요구하는 협력의 글을 쓰실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본인의 목표는 서양 사조에 맞서서 유학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데 있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 친일은 했지만 본인은 뭐 유학의 영향력을 증대시키자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뭐 도대체 무슨 이런 말이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표적 친일파 후예의 공영방송 이사장 내정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에 대한 죄악이라면서 이인호 씨의 KBS 이사장 내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예. 뭐 듣지는 않았죠 결국은. 네. 예. 서울 이면도로 제한 속도가 60km에서 30km로 낮아진다고요? 예, 이면도로. 이 도로망의 기본이 되는 주요 도로, 그러니까 간선도로와는 다르게 주거지나 건물 주변에 조성된 통상 도로폭 9m 미만의 편도 1차로 이하의 도로를 말하는데 생활도로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래서 이제 서울의 이면 도로에서의 제한 시속을 60km에서 30km로 낮추겠다. 경찰이 이런 방침을 세운 모양입니다. 예. 자, 그런데 서울 시내 도로의 이면 도로 비율이 80%입니다. 하하. 뭐 60km 달리는 도로에서 말이죠. 갑자기 앞으로 30km로 달려라. 이런다면은 어떨까요? 혹시 3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이렇게 제한 시속을 낮추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교통 스티커 발부가 좀 많이 늘었다. 매우 많이 늘었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부족한 세수 대신 채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동아일보가 다룬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 이야기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기가 막힌 기사입니다. 애국가 음을 낮춰서 부르는 거 이거 갖고도 시비를 걸었던 그 동아일보 아닙니까? 자, 그게 뭐 전교조 때문이다 그러는데 전교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용린 교육감 때부터 이미 추진됐던 사안인데 말이죠. 엉뚱한 시비 논란을 키워서 보도했던 동아일보인데 오늘은 또 박원순 시장의 개를 갖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이 기르던 진돗개 3마리가 청사 방호견으로 정해져서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총무과의 한 7급 공무원은 매주 2번 은평 뉴타운에 있는 서울시장 공관을 찾아가서 개를 돌보고 있다. 하지만 청사 방호견 관련 규정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자기가 기르던 개를 시장 당선된 다음 데리고 와서 이 시 예산으로 개를 키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청사 방호견으로 지정을 해서요. 예. 예. 근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011년 12.6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다음 지인에게서 이렇게 진돗개를 선물 받았는데요. 성견이 된 이 진돗개가 임신을 해서 2마리를 낳았습니다. 11마리가 사산됐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시 총무과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애견 훈련원에서 이렇게 한 마리를 또 입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방호견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에 선물 받은 개를 시를 위한 용도로 이제 쓰게 한 것이고요. 퇴임하면은 그 개를 서울시에 놔두고 나온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죠? 아니 그러면 개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뭐 이런 걸 기사화하는지. 요점은 이 개가 박원순 시장 개인 소유가 아니라 네. 한마디로 서울시 소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뭐 자기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친한 사람이라고 능력과 자질 또 과거의 그 이력들 따지지 않고 아무나 갖다 써서 나라 예산으로 이렇게 월급 주는 그런 사람들만 하겠습니까? 박원순의 개만도 못한 인사. 예. 이게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원순의 개는 아니고 서울시의 서울시의 개. 예. 서울시의 개만도 못한 그런 인사. 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아침 나온 한 언론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생경제 관련 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83.5%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 취임 이후 일성이 민생경제 관련 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을 분리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빨리 분리 처리하기를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조선일보 여론조사를 인용해 언급하고 사실 김무성 대표는 조선일보 결과에서 세월호 법과 경제 관련 법의 분리 처리에 대해 다수가 지지한 부분만 발췌했지만 그날 새누리당을 고무시킨 것은 유가족 뜻대로 안 해도 된다는 결과치. 그러나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바로 KBS의 것. 세월호법 재합의안은 여야가 다시 협상해야 하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국민이 많았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응답이 58.3%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38.6%보다 우세했습니다. 반면에 국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모두 야당에 넘기는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4.5%로 동의한다는 답변 37.2%보다 더 많았습니다. 새누리당 멘붕에 빠진 듯. 이례적으로 KBS 여론조사 결과 못 믿겠다는 성명 발표. 지난달 8월 30일 KBS가 실시한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론조사에서 다시 협상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와 기소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여론이라고 그대로 투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KBS 여론조사에선 질문 문항이 간단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선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부연 설명을 달았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조사 때의 그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간인이 직접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법원에 기소할 경우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님께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당 주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질문. 결국 질문부터 공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그런데 새누리당은 결국 확인된 것은 세월호 문제는 질문 문항의 어휘나 조사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슈라는 것이고, 새누리당 성명에서 빠진 또 다른 여론조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한국갤럽의 결과. 이렇게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갤럽 쪽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의견이 여야의 기존 합의안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보다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유가족의 뜻에 따라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47%, 그리고 기존의 여야 합의안대로 재협상 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40%. 예, 지금 뭐 색깔이 잘 구분이 안 돼서 그런데 파란색이죠. 예, 파란색입니다. 예.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3%였습니다. 예. 이번 여론조사의 표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협상 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에 나가 있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3자 협의체를 넘어서 4자 협의체 구성하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예, 말씀드리기 전에, 새정치연합 일각에서 들려오는 얘기인데, 이런 구성이 아직 새정치연합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좀 밝혀둘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이 취재원의 이름을 정확히 좀 밝히기가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새정치연합 의원 정도로 표현을 하게 되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새정치연합 몇몇 의원 만나서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관한 여러 경우의 수 내지는 새정치연합의 보관 등에 관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예. 이들의 설명에서 공통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말은 결과적으로 여야 양자 또는 여야 유가족 3자 협의 구조만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새정치연합이 원내대표 간의 두 차례 협상안을 스스로 배척한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새정치연합의 역할을 향후 협상 과정에서 넓히기가 어렵고, 그렇게 한 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예. 따라서 현재 급속도로 논의되고 있는 시민사회 기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기구가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의 협의 과정의 중재자 역할로 개입을 해서요, 유가족 뜻이 최대한 많이 반영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최선 아니겠느냐. 사실상의 4자 협의체 형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인 셈입니다. 예. 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 시민사회기구 여기 어떻게 또 구성할 거냐를 놓고 또 논란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보수단체도 우리도 들어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국회 선진화법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줄곧 이런 얘기하고 있죠.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처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데, 이게 지금 야당이 협조를 안 하니까 국회가 가동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 들고 나온 게 헌법 소원을 해서라도 이거 국회 선진화법 파기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새누리당에서 논의가 되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은 이 정부 주도로 상정이 된 이른바 민생 법안들, 이 법안들을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하고 분리해서 서둘러서 먼저 처리하자고 야당을 압박합니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야당을 압박하는 거는 2년 전에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 때문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률안의 경우에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 다수당이 법안을 날치기 하는 것을 막고요. 국회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2년 5월에
여야 합의로 마련이 됐습니다. 결국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부 구상을 조속히 입법하는데 국회 선진화법이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다 보니까는 국회 선진화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제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했던 이 판사 출신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 주도하고 있는데 주 의장이 어제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 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 법 제정할 때는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그런지 따져보지 않은 모양이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판사 출신인데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소식을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이거 새정치연합을 아예 없애고 가자는 뜻일 테니까요. 그런데 유독 흥미로운 반응이 있어서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정책위 의장하고 마찬가지로 이 판사 출신이죠. 새누리당 박범계 의원 원내 대변인인데 어제 정론관 공식 브리핑 뒤에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 몇몇 기자들이 질문을 한 건데 박범계 의원이 굉장히 진중하고 차분한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네, 평소답지 않게 이 얘기 나오니까 호통을 치더라고요. 이 기자들을 향한 건 아닐 테고 아마도 주호영 정책위 의장 향한 것일 텐데 아무튼 그게 말이 되나? 아니 그럼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가 위헌적인 틀 위에서 작동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아무거나 다 헌법 소원을 하자고 하면 그게 되겠는가? 판사까지 지내신 분이 라면서 실제로는 아주 호통을 쳤습니다. 예. 몇몇 기자들이 싸움 난 줄 알았다고 말하면서 몰려드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기자들이 많이 몰려드네. 내 전공 분야 얘기가 나오니까 좀 이러면서 멋쩍어 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반응 대략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헌법 소원하겠다. 네. 어떤 정치적인 수사 같기도 하고요. 네. 세월호 특별법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여야가 각각 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각종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앞서서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아예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공동으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야 양쪽 관계자들한테도 공통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물론 양쪽 모두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렇게 선을 긋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여론조사 결과가 큰 틀에서 매우 들쭉날쭉이고요. 또 아전인수격 해석의 여지가 상존한다는 문제입니다. 대체로 이 질문을 아주 심플하게 가령 선생님께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위해 여야가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는 식으로 만들면은 협상해야 한다는 답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지고요. 여기에 현재 유가족들은 여야 원내대표 간 재협상 결과를 파기하고 조사위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여당에 촉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사족을 붙이면은 재협상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답의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이 전화 거는 방식에 따라서 당연히 결과가 달라지겠죠.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 말씀하신 여야 공동 대국민 여론조사 얘기도 조금씩 흘러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양쪽 모두 시간 문제 그리고 문구를 둘러싼 갈등 또 정치권이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 여론의 결정을 의지하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이 부적절한 인식 등으로 쉽게 이를 공론화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리하자면은 그건 좀 아직 좀 아니지 않나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앞서 국회 선진화법 얘기할 때 잠깐 짚었습니다만 네. 여당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니까 세월호 네. 특별법과 분리하자 이렇게 야당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야당은 이 문제를 세월호 특별법과 연계하려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그 민생 법안들이라는 것 알고 보면 진짜 민생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어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 와서 기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보도가 잘 안 됐더라고요. 정의당이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조목조목 분석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큰 틀은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 법안들의 실체가 뭔지를 정리하고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정말로 시급한 민생 법안은 무엇인지를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예. 정리된 내용 민생 법안은 크게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크루즈 산업 육성법, 주택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입니다. 예. 이런 법안들이 실제로는 민생과 거리가 멀다. 일부 기득권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악법들이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예. 이 언급한 법안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네, 의료법이나 주택법 등은 그 실체나 폐해에 관해서 이미 많이 다뤄지고 있으니까 다른 대목에서 한두 가지만 살펴보자면은요. 예. 일례로 이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그 내용의 핵심은 결국 용산 성심여중고 앞 화상 경마 도박장을 허용하고요. 학교 앞 등 입지를 가리지 않고 호텔 건축을 허용해서 결과적으로 교육 환경을 해치고 서민들이 엉뚱한 데 돈을 쓰게 하는 한편 일부 대기업이나 재벌들의 사업 영역을 넓혀주는 결과밖에는 없다. 이게 대체 민생과 무슨 상관이냐 이런 주장입니다. 예. 크루즈 산업 육성법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작년에 정부의 요구를 반영해서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2만 톤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대상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 비슷한 구조로 해운조합법에 의해 국내 항구를 오가는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한국해운조합이 맡아오다가 세월호 대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박근혜 정권은 정신을 못 차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정의당과 시민사회 세력의 분석입니다. 예. 이 화상 경마 도박장 허용하기로 한 용산 성심여중고 네.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데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거 알고 하는지 예. 박근혜 대통령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데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당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의한 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진짜 민생 법안 이것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꼽고 있습니까? 예,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자면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중기적합업종특별법, 중소기업들이 할 때 대기업이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직종을 정하는 거겠죠. 예. 예, 그리고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포함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또 전국 수십만 대리점주들을 보호할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기간제 노동자 보호법 등입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어제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들을 만들어서 국회에 툭 던져놓고 왜 빨리 통과시켜주지 않느냐고 압박하는 거, 이건 그야말로 국회를 통법부 정도로, 예전 군부 독재 시절의 통법부 정도로 여기는 태도다. 예, 굉장히 중요하고 동의가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중요한 정책적인 제안이고 분석이고 지적이었는데 오늘 조간신문들이 별다르게 다루질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히 길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김효진 PD였습니다. 계속해서 2분 안에 어제 방송한 뉴스케이를 다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2분 뉴스케이입니다. 네, 유가족들은 앞서 국민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한 산보 1배로 인해 심신이 매우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가족 10여 명이 이곳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을 지키고 있고 오늘부로 12일째 밤생 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거꾸로 우리들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청와대에 파헤치려고 하는 거냐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캥기길래 그렇게 지레 겁먹고 실질적으로 이 수사권과 기소권 주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청와대 때문이라고 우리 앞에 직접 실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김재현 원내수석 부대표도 오히려 유가족이 진실하지 못한 자세로 인해 대화가 진전이 없었다며 협상 결렬의 원인을 유가족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 원내수석 부대표는 일부 언론의 전언이라며 유가족이 협상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로 회의장을 떠났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그쪽 사정에 밝은 복수의 언론인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로는 이 기회에 아주 특검 추천권을 유가족이 할 수 있게 기선을 제압하겠다. 그래서 기선을 제압하자. 뭐 그렇게 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그런 전언을 들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은 정말 섭섭합니다.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세에 몰렸다가 두 차례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새누리당이 이참에 날치기 방지법인
국회 선진화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뉴스K 뉴스를 마감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들의 일부 이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변협이 만든 세월호 특별법안이 편향됐다고 지적한 전직 회장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오늘 보충 취재를 했습니다. 어제 대한변협 항의 방문에 나섰던 한 전직 변협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일 때 이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진강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방심위에 대해 정치 심의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두현 전 회장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고 전두환 신군부의 5공화국 초기에 변협 30대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35대 회장이었던 박승서 전 회장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발언을 했던 강민창 치안본부장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그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급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택시장으로 돈이 몰리도록 유도해서 내수 경기를 띄우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해법이 도움되는 것이고 또 서민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대책이어서 과연 약효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 그 위험성을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온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단식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시는 곳은 혹시 어디이신지요? 네, 오늘 지금 그 광화문 단식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예. 밤새 그리고 아침까지 좀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예, 뭐 크게 그게 지장을 주고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지금들 시민들이 막 오고 계시네요. 예. 지금 비는 조금 그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괜찮은데요. 예. 단식하기에 괜찮은 날씨다. 예. 뭐 단식에 들어가기 전에 결의를 다지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뭐 장애투쟁 계속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글쎄요, 뭐 저희는 이걸 장애투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는 좀 답답한데요.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국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항상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고 또 그런 그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법을 만들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국회에서 의사 일정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기간을 통해서 민생 활동을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민생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세월호 이 유가족들을 비롯해서 각종 민생 현장을 지금 찾아다니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내 이른바 온건 중도파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장애투쟁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주장하는데요. 그분들은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면? 뭐 그분들도 뭐 어차피 지금 국회에서 활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뭐 다 의원들이 전부 다 국정감사가 이제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국정감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뭐 나름대로는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뭐 저희는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뜻이 다르다기보다는 이를테면 이제 전술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민생 현장을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빨리 국회를 의사 일정을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따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생각에는 아무래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당으로서는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견해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 전문가이신 홍 의원님 오늘 연결한 건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좀 여쭙고자 연결을 했습니다. 이 정부 발표대로라면 부동산 관련 규제 모두 다 풀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건지요? 모두 다 풀었다기보다는 예상보다 조금 많이 풀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이 이제 저희가 정상적인 경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규제를 이렇게 많이 푼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동산 부양책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경제 상황이 부동산 경기를 띄워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인가요?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상당히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서민들의 경우에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가격 아니겠습니까? 사실 서민들이 이렇게 집값에 허덕이고 그리고 빚에 허덕여서 소득이 이제 없으니까 소비를 못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서부터 지금 경기는 꾸준히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요. 금년도는 예상이 지금 3.78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정부 공식 통계에 의해서도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거의 정상적인 우리 경제에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상 궤도로 가까이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갑자기 부총리가 바뀌고 난 이후에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는 것이 납득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조치 중에서 홍 의원께서 그래도 가장 이 부분은 좀 풀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대목일까요? 전반적으로 다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다시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게 되면 서민 경제는 더 파탄이 나지 않을까. 이게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요. 예. 정부에서는 지금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서민 주거 불안정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전 정확한 제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이제 거품을 일으켜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품을 일으켜서 경제를 살려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경제가 위기를 맞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 서민들 소득이 없어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게 되는데, 예. 특히 이제 보수 정부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이런 규제 완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경제학자적으로 보면 대공황이라고 1929년도에 세계적으로 아주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전에 미국 정부가 취했던 정책이 바로 이와 같은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이었거든요. 부동산 경기 부양과 그 다음에 가계부채 증가에 의해서 잠깐 경기는 살아나는 듯 했지만 금방 큰 경제 위기가 왔고요. 지금 보면 2008년도 지금 세계 경제 대침체라고 하는 사실 2008년도 경제 위기가 지금 2014년에도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세계 경제가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08년 경제 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시 행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고 그다음에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는 정확하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경제 위기가 온 것이거든요. 예. 바로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경제 위기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똑같은 정책을 취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 요약하면 빚내서 집 사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이 없으니까 아무리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라. 그러면 이것은
경제 위기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불섭을 들고 지금 불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예. 뭐 최경환 경제부총리나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이런 앞날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강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무능과 무책임한 정부가 하는 그 정책이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처음 들어서서 그 경제 민주화 공약으로 사실상 뭐 정권을 잡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정권 잡은 이후에는 경제 민주화 하는 신용 내다가 지금 이제 다 했다고 얘기하고 6개월 만에요. 하지만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우리 하도급업자, 그 하청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서민이라든가 골목 상권 이분들은 아직도 고통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창조 경제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한 게 엊그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창조 경제 성과가 없으니까 갑자기 1년 만에 경제부총리를 바꾸더니 이번 경제부총리는 창조 경제 얘기를 거의 안 하시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말 무능한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그 대책이 없으니까 바로 이 가장 위험한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펴고 있다. 만약에 위기가 온다면 2, 3년 후에 올 거니까. 예. 이것이 이제 이 장관 있을 때는 아마 터지기가 어려우니까. 책임은 다른 사람이 지겠네요. 책임은 다른 사람이 지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다음 정권에 큰 부담이 넘어가게 되겠죠. 예. 사실상 이런 무책임한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되돌아 생각해보면 김영삼 정부 때 취했던 정책이 역시 규제 완화, 그다음에 이런 경기부양책을 썼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재벌들의 부채가 늘어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외환위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기업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또 부채가 그때만큼이나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삼성전자나 현대차 두 기업이 잘 나가기 때문에 기업들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업들도 지금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가계부채는 뭐 그때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최악의 상황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부채도 그 이후로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거의 100조 원의 그 재정 적자가 났거든요. 예.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매년 지금 2, 30조씩 재정 적자가 나고 있고요. 그만큼이 이제 국가의 빚으로 쌓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도 그렇고 가계도 그렇고 지금 기업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빚으로. 예. 외환위기가 지금 다시 발생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그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가계도 부채 때문에 나중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고 이게 또 경제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진단이시군요. 네. 예, 홍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